안녕하세요. 정다운 상담소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노후와 마음의 평안을 위해 오늘도 이 시간을 찾아왔습니다. 요즘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건강보조식품 뭐 먹어야 좋아요? 약국에서 추천해 주는 건 다 괜찮은 건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30년 차 내과 전문의의 양심 고백,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건강보조식품 5가지. 저는 오늘 의사로서 3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느낀 걸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화려한 광고 속에 숨겨진 함정, 그리고 좋은 줄만 알고 드시다가 간과 신장, 혈관을 망치게 되는 실제 사례들. 이건 누군가는 솔직히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정다운 상담소는 돈이 아닌 지식으로 건강을 지키는 채널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무엇보다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쉬운 습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량 비타민 B 복합제. 비타민 B군 흔히 피로회복제라고 부르죠. 많은 분들이 피곤하면 약국에 들러 비타민 B 주세요 하고 사십니다. 광고에서도 하루 한 알로 활력이 돌아온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라 과하게 먹으면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량을 오래 섭취할 때입니다. 특히 비타민 B6과 니아신 비타민은 몸속에 축적되어 신경독성, 간독성, 혈관 확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70대 남성 환자분이 하루에 피로회복용 비타민제를 3달 넘게 드셨습니다. 결과는 손끝 감각 이상, 신경염이 생긴 겁니다. 그분은 이건 약이 아니라 영양제인데요 하셨지만 몸 안으로 들어가면 영양제도 결국 약입니다. 간에서 대사되고 신장에서 걸러야 하니까요. 비타민 B군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식사만으로도 충분히 섭취 가능합니다. 만성질환이 없다면 추가 보충은 대부분 불필요합니다.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타민은 부족할 때만 약이 되고 충분할 때는 독이 됩니다. 두 번째, 홍삼 인삼 계열 보충제. 몸에 좋다, 피로에 좋다, 면역에 좋다. 익숙한 문구죠. 하지만 이 인삼 홍삼은 혈압, 혈당, 혈액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즉 진세노사이드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올리고 심박수를 빠르게 하며 혈당을 순간적으로 상승시킵니다. 전고 건강한 분이라면 큰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는 분에게는 위험합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자주 듣습니다. 아침에 홍삼즙을 마셨더니 가슴이 두근거려요. 혈압약을 먹었는데 오늘따라 혈압이 안 내려가요. 이럴 때 대부분 원인은 홍삼입니다. 또 하나, 홍삼은 약과의 상호작용이 많습니다. 혈당 강화제나 항응고제와 함께 복용하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거나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천연이라도 약과 만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홍삼은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노인층, 특히 혈압 약혈전 약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홍삼은 혼자 판단해서 드시면 안 됩니다. 의사에게 꼭 상담을 받으세요. 세 번째, 고용량 오메가3. 혈관 청소기, 피를 맑게 한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으셨죠? 오메가3는 분명 유익한 지방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용량과 품질입니다. 시중 오메가3 중엔 정제 과정에서 산패된 지방이 들어있거나 중금속 잔류물이 검출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건 간과 신장에 독성을 줍니다. 또 오메가3를 과하게 먹으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집니다.
그래서 멍이 잘 들고 코피가 나며 심한 경우 뇌출혈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항응고제와 파린, 아스피린 등을 드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하루 섭취량은 EPA, DHA 합산 1000mg 이하. 그 이상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모든 성분은 용량이 독을 만듭니다. 네 번째, 간 해독제 밀크시슬. 술 마신 다음 날 간에 좋다더라. 많이들 들어보셨죠? 하지만 밀크시슬이 간을 보호한다는 건 과장된 표현입니다. 밀크시슬의 주성분 실리마린은 간세포의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 효과는 경미하고 일시적입니다. 문제는 약물과 함께 복용했을 때입니다. 밀크시슬은 간에서 약물 대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혈중 약물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간이 피로해집니다. 특히 항생제,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밀크시슬이 오히려 간을 더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중 제품의 상당수는 식약처 미등록 해외 제품이거나 실리마린 대신 추출가루만 들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진짜 해독은 약이 아니라 휴식입니다. 술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최고의 간 보호제입니다. 다섯 번째, 다이어트 건강보조식품. 천연 성분으로 식욕을 억제한다. 지방 흡수를 막는다.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이어트 보충제에는 카페인, 시네프린, 녹차 추출물 같은 자극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혈압을 높이며 불면을 유발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성분들이 신장과 간을 동시에 혹사시킨다는 점입니다. 카페인은 수분을 배출시켜 탈수를 만들고 신장은 진한 혈액을 걸러내느라 과로하게 됩니다. 또 지방분해를 촉진하는 성분은 간에서 해독되어야 하기 때문에 간 수치 상승이 동반됩니다. 실제로 한방 다이어트 알약 중에는 불법 식욕억제제 성분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약물입니다. 혈압이 급상승하고 불안불면 두근거림을 유발합니다. 진짜 다이어트는 약이 아니라 습관으로 합니다. 식단 조절,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세 가지가 진짜 해독이자 체중 관리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비타민 B, 홍삼, 오메가3, 밀크시슬, 다이어트제. 이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어서 먹지만 실제로는 몸을 더 피로하게 만든다. 건강은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겁니다. 불필요한 약, 과한 보충제, 자극적인 습관을 줄이는 순간 몸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정다운 상담소는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관리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내 몸이 왜 피곤한지, 왜 붓는지, 왜 아픈지를 알면 그게 최고의 치료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은 결국 믿음의 영역입니다. 천연이라 괜찮다. 영양제니까 몸에 좋다. 하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몸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빠르게 얻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들여 천천히 쌓는 것입니다. 식습관, 수면, 마음의 평온, 그게 진짜 약입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영양제가 줄지어 있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절반만 빼보세요. 몸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정다운 상담소는 의학을 어렵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로 건강을 설명합니다. 비타민은 부족할 때 약이고 충분할 때 독입니다. 홍삼은 체질을 가리지 않으면 자극이 됩니다. 오메가3는 과하면 혈관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밀크시슬은 간보다 간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다이어트 보충제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약보다 영양제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믿으세요.
그게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병원에 오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은 질병보다 잘못된 건강 습관 때문에 아픕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건 천연이라 괜찮다. 영양제는 몸에 좋다. 그 믿음이 오히려 몸을 병들게 만듭니다. 건강은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겁니다. 불필요한 약, 과한 보충제, 자극적인 식습관을 줄이는 순간 몸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정다운 상담소는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관리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내 몸이 왜 피곤한지, 왜 붓는지, 왜 아픈지를 알면 영양제보다 훨씬 좋은 해답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보조식품은 의학적으로도 수없이 논란이 되어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제품들이 여전히 팔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빨리 얻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2알 한 잔의 홍삼즙 한 스푼의 분말로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사라지고 병이 예방될 것 같은 환상이 있죠. 그런데 건강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닙니다. 건강은 시간으로 사는 겁니다. 식습관, 수면, 운동, 마음의 상태, 이게 진짜 약이에요. 저는 병원에서 매일 비슷한 장면을 봅니다. 60대 중반의 남성 환자분이 오십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이미 복용 중인데 그 위에 홍삼, 오메가3, 비타민, 간보조제, 루테인, 유산균, 심지어 다이어트차까지 하루에 드시는 알약이 15개가 넘습니다. 그중 절반은 약이 아니라 건강식품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보단 자연을 믿어요. 천연이라 괜찮죠? 저는 웃으면서 말했죠. 자연도 용량을 넘기면 독이 됩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도 결국 화학물질입니다. 몸에 들어오면 간이 대사하고 신장이 걸러냅니다. 그 대사 과정이 너무 많아지면 간은 쉬지 못하고 신장은 독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간 수치는 올라가고 신장 여과율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단순히 피로나 노화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영양제를 먹습니다. 결국 몸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제 그만해 하고 신호를 보내죠. 그게 바로 피로감, 식욕부진, 부종, 소변색 변화입니다. 여러분, 약국에서 파는 모든 영양제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필요하지 않은데도 먹는 것이에요. 영양제는 결핍 보충제이지 보약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비타민 D가 부족한 분이 검사 결과 10나노그램 퍼 밀리 이하라면 보충제를 드셔야 합니다. 그건 치료입니다. 하지만 40나노그램 퍼 밀리 이상인데도 요즘 다 비타민 D 먹는다더라 하며 계속 먹으면 혈중 칼슘이 과다해지고 신장결석이 생깁니다. 좋다는 말을 듣고 따라하는 순간 그건 약이 아니라 독으로 바뀝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실제 진료 중 만난 환자 한 분의 사례입니다. 7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요즘 무릎이 아파서 관절 영양제를 먹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드시는 걸 보니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칼슘제, 비타민 D, 오메가3, 유산균, 홍삼, 루테인. 무려 9종류였어요.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 ALT가 정상의 3배,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약이 원인일까 싶어 모두 끊고 한 달 후 다시 검사했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정말 흔한 일입니다. 의사 입장에선 속이 상합니다. 정말 환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말해도 이건 TV에서 좋다고 나왔는데요. 딸이 사줬는데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정보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얼마나 상업적인지를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의사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것도 쌓입니다. 한두 번 피곤하다고 영양제를 찾는 게 아니라 그 피로가 왜 왔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수면이 부족한 건지, 스트레스가 심한 건지, 혹은 물을 적게 마시는 건지, 이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비타민, 홍삼, 밀크시슬로 덮어버리면 그건 불 꺼진 난로 위에 불씨 하나 얹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 따뜻해질 뿐 결국은 식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을 지키는 건 지식보다 관계라는 겁니다. 내 몸을 잘 아는 주치의, 믿고 상의할 수 있는 약사, 그리고 스스로의 몸 상태를 귀 기울여 보는 습관. 이 세 가지가 건강의 삼각형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정보는 조각일 뿐입니다. 의학은 전체를 봐야 합니다. 혈압당, 간수치, 신장수치, 복용 중인 약, 생활습관. 이 모든 걸 연결해서 봐야 정답이 나옵니다. 그걸 모르고 남의 영양제 루틴을 따라하면 그건 도박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떤 영양제는 먹어도 되나요? 좋아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죠. 의학적으로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하루 7시간 수면을 취하며 물을 충분히 마시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영양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야근이 잦고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비타민 B, 비타민 D, 오메가3 정도는 필요에 따라 단기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검사로 수치 확인 후 3개월 단위로 중단하고 재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영양제는 시작보다 중단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게 심리적 중독입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편안한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하루 10알 이상 드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만큼은 그중 절반을 빼보세요. 몸이 놀라울 만큼 가벼워질 겁니다. 신장도 간도 위도 잠시 숨을 돌리게 됩니다. 정다운 상담소는 의학을 어렵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의 이야기로 건강을 설명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역할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꼭 기억해 주세요. 비타민은 부족할 때 약이고 충분할 때 독입니다. 홍삼은 체질을 가리지 않으면 자극이 됩니다. 오메가3는 필요보다 과할 때 혈관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밀크시슬은 술보다 간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보충제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건 화려한 보충제가 아니라 조용한 휴식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약보다 영양제보다 몸의 신호를 믿으세요. 그게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다는 건 이미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차렸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정다운 상담소 무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첫 습관이 됩니다. 당신의 건강한 노후, 그 길을 정다운 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다운 상담소였습니다.